여기서는 자바랭 픽시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볼 클래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 역할을 합니다. 부모라기보다도 이제 최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JDK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클래스의 조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는가 보면 이런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객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요. 문자로 반환하고요. 자, equals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객체가 동일한지 여부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객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여기 있는 것처럼 equals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시 코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해시 코드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모든 객체들은 객체들의 내부적인 식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식별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당되는 식별자에 대한 것을 이제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해시코드라고 하는 메소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체를 복사할 때 사용하는 게 요거 클론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라이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객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 파이널라이즈를 호출하시면 되는데요. 개비지 컬렉션은 이제 자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메모리요.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해주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개비지 컬렉터인데 이 개비지 컬렉터를 부르는 게 이제 파이널라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get 클래스 하면 오브젝트의 실제 오브젝트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는가, 오브젝트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클래스 정보를 얻을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get 클래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마우스라는 클래스가 있고 키보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라는 클래스는 지금 생성자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키보드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toString이라는 메소드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잠깐 보면 오브젝트 메소드 데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M1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서 참조 변수죠. 얘가 마우스 객체를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요거죠. 요 객체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성자 호출했으니까 여기 객체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로지텍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M2도 이제 마우스 변수예요. 마우스 참조 변수, 마우스 변수라고 부를게요. 얘도 로지텍. 뭐 로지텍 마우스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1, M2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M3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M3가 있고요. M3가 지금 M1을 이렇게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도 만들었네요. 제가 키보드처럼 모양을 그려볼게요. 키보드. 그래서 K1, K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키보드 변수가 지금 두 개가 있고, 자, 그 다음 마우스 변수가 세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m1.toString을 불렀어요. 자, M1으로 가볼까요? M1이 어디 갔지? M1이 뭐니? M1이 여기 있지? 마우스죠.
마우스 어디를 보더라도, 마우스 어디 보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toString이라는 메소드 있나요? toString 없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오류가 나와야 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 역할을 하는 게 누구지?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네, 이 바로 오브젝트가 뭘 가지고 있냐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우스의 toString을 호출하면 해당되는 마우스에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지만, 자, toString은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 상속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클래스를 상속 못 받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브젝트 클래스는 상속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그리고 M1 잠깐 해볼까? M1을 호출했네요. M1을 출력했네. M1은 뭐지? 지금 객체잖아요. 보니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를 출력하게 되면 실제 호출되는 건 뭐냐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겁니다.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처럼 K1 toString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K1이 지금 키보드잖아. 그렇지? 키보드는 지금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그러면 그때는 자, 키보드의 부모인 오브젝트의 toString이 아니라 자,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 호출되는 거예요. toString이 이거 호출되죠. 맞죠? 그래서 K1은 뭐죠? K1은 지금 키보드 객시잖아. 그럼 그때 뭐야?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 호출된다라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자기가 해당되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에는 해당되는 클래스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문자열로 출력하도록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m1.equal_m2라는 겁니다. 자, m1.m2 이렇게 했어요. 자, m1은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m1은 자, 마우스잖아요. 마우스에 지금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오브젝트 클래스. 자, 마우스의 부모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equals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객체가 같은 길을 확인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해 주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m1하고 m2가 다른 객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false를 리턴합니다. false를 리턴하고요. 자, m1과 m3는 어때요? 자, m1과 m3는 어떻습니까? m1과 m3는 자, m1과 m3 여기 m1과 m3인데 여기 잘못했구나. m1과 m3는 지금 같은 걸 지금 객체를 참조하고 있어요. 요거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그래서 m1과 m3는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됩니다. 자, 그리고 K1과 K2가 같냐라고 물어봤죠? 자, K1과 K2는 어때요? 자, K1과 K2는 어떻습니까? 지금 true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K1과 K2가 여기 있는데 K1과 K2가 생성될 때 지금 같은 내용으로 생성이 됐죠. 같은 내용으로 이게 생성이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K1과 K2는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키보드가 사실은 지금 결과가 지금 뭐예요? 아무런 내용 없이 지금 문자열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얘가 K1, K2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은 뭐야? 같은 객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맨 마지막 부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왜 이게 equals가 true가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k1에 equals k2, k1 equal k2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호출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키보드에 있는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K1에 그렇죠? K1에 K2를 하게 되면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2 요 객체가 여기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서 지금 K1과 K2의 이름만 같으면 다시 한번 뭐요? 이름만 같으면 현재는 true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K1 equal K1 equals K2 하게 되는 것은 이건 두 객체가 같은 주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키보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는 equals가 호출되면서 두 개의 이름만 같으면 두 개의 객체의 이름만 같으면 true가 반환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true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equals가 호출됐을 때의 결과이고요. 자, 반면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우스 객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객체가 같은 것을 참조하는 경우에만 true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